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GKL입니다. GKL은 2005년 설립돼서 2009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동사의 명칭은 그랜드 코리아 레저로 영문명을 야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운영 서비스인데요. 서울과 부산 총 3곳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고 2021년 기말 기준 170대의 테이블과 359대의 슬롯 머신 그리고 145대의 전자게임 테이블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력 시장은 일본, 중국 및 몽골, 홍콩, 대만 등의 주변 아시아 국가고요. 일본 및 중화권 국가의 방문 비중이 높은 편이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방문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마케팅식의 다변화 및 품질 제고를 통해서 고객 유치를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50억 원, 영업 손실 1,458억 원, 당기 순손실 1,1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9%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64.2%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76.1%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사업장의 휴장 및 해외 주요 고객의 입국 제한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GKL 바로 어제였습니다. 영업 실적 공정 공시를 좀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월간 단위로 회사의 어떤 실적 잠정치를 좀 공시하는 건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KL입니다. 영업 실적의 잠정 공정 공시입니다. 회사의 최근 이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카지노 매출액이 182억 원, 그리고 이 중에 테이블 매출액은 161억, 머신은 20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금 215.4%, 전기 대비 215.4%, 그리고 332%가 좀 증가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의 이 증감률은 78.9%, 그리고 95.7, 6.2%로 좀 크게 증가된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는 2021년도 5월 실적을 의미하고요. 전기 실적은 지난달 4월 실적입니다. 지금 지난 4월에 대비해서 매출액이 거의 215.4%가 증가한 수치를 좀 기록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GKL 글로벌 엔데믹 전환 기조에 힘입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좀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표님, 그렇다면 본격적인 실적 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우선 이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1분기 실적 기조를 좀 잠깐 보면 2021년도 1분기 실적은 52억을 기록했는데 네네. 지금 2022년도 1분기 실적은 468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의 어떤 회복세가 좀 가파르게 좀 회복이 좀 되었죠. 영업 손실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66억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32억 원의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적자 구조는 좀 지속되고 있지만 상당수 이 손실의 폭을 좀 감소시킨 실적을 좀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374억 원의 전년 동기 대비 374억 원의 분기 손실을 좀 기록했는데 근본 1분기에는 107억 원의 분기 손실을 좀 기록하는, 즉 1월부터 3월까지에 해당되는 1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매출액의 호전은 좀 있었지만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손실의 폭을 좀 크게 감소는 했지만, 자 그렇다면은 언제쯤 이 회사의 어떤 매출 회복 부분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 네. 자,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좀 거침없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전체 추정치는 52억 원 대비해서 지금 468억 원의 매출 신장 효과는 유지해 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완화 조치가 4월 중순부터 됐고요. 일상으로 전환 시점이 4월 중순부터 가시화가 좀 됐었는데 부분적으로는 5월부터
일부 이 관광객들의 어떤 유입 효과가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부분적인 어떤 비자의 어떤 허용 제기가 좀 있었던 만큼 매출 실적이 4월 대비해서 5월이 빠르게 좀 회복한 것이 아닌가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가 좀 봤듯이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죠. 4월 대비 215.4%의 매출 신장 효과가 좀 있었다는 것은 본격적인 여행 재개가 좀 가시화되는 6월부터 자 6월, 7월, 8월 이 성수기 효과에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유입이 된다면 GKL 2분기 실적 기조보다는 3분기 실적 기조를 오히려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GKL 실적 회복이 3분기부터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부터 마카오 카지노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또 강화된 점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중국 고객 수요 회복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회사의 매출 또는 수주상 잠깐 보면 제가 왜 정기보고서, 최근에 정기보고서를 왜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회사의 지금 이 주사업의 어떤 이 업장의 최종 고객 수, 자, 이 비율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네. 2022년도 1분기 국적별 판매 현황을 좀 보면 가장 많은 게 중국인이죠. 69.2%고요. 그 다음이 미국, 그리고 기타가 9.9%인데 지금 일본도 1%, 로컬이 지금 4.8%. 로컬이라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대다수의 실적 부분이 69%는 중국 중국인을 좀 대상으로 실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사실상 6월부터 재개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인한 여행 재개가 6월부터 좀 가시화된다면 일본인 관광객들부터 지금 미국 그다음에 그 이외에 아시아권에 있는 VIP들이 입국할 가능성이 좀 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 더 유지하면서 오히려 봉쇄 정책을 조금 완화는 했지만 아직까지 하늘길이 좀 바로 열릴지에 대한 어떤 의문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실적에 좀 작용되는 효과들은 이번 2분기, 3분기에는 이 중국 관광객의 어떤 회복 여부가 좀 관건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중국 고객들의 수요 회복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주들이 공매도 잔고 비중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님,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제가 항상 좀 강조해왔던 부분들이 리오프닝 관련주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이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업황이 좋았던 시절의 주가보다 오히려 더 올라간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실제 실적을 수반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기대감만 반영돼서 주가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거품인 거죠. 네. 자, 이런 관점에서 공매도 타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가의 어떤 하반 경직성은 좀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반면에 실적을 수반하는 개별 종목들의 경우에는 쇼트라고 하죠. 지금 잠깐 그 용어가 좀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이 공매도의 어떤 대차 상한을 좀 진행하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좀 된다면 네네. 주가의 어떤 이 회복세 부분에서는 공매 포지션이 오히려 좀 감소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10개 종목 중에서 6개 종목들이 거의 뭐 리오프닝 관련주로 편입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사실상 좀 타깃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실적을 수반하고 영업수익을 좀 크게 회복하는 관점에서는 주가가 좀 정상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거리두기의 완화와 또 여행 재개로 인해서 카지노 테마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카지노주의 전망과 그리고 GKL의 대응 전략까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상 제가 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사실상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상승했던 항공주, 여행주들에 너무 많이 주목을 좀 하고 있었어요. 화장품주의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는 갔지만 아직까지 더딘 업황의 회복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좀 내려온 구간이었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이 카지노주는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GK를 지금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3% 지금 하락한 15,300원에 좀 장세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2년의 어떤 주가치를 좀 본다고 하면 지금 1,750원의 최근의 어떤 접점 구역, 2020년도 2월에 최하단 구간에 형성됐던 주가 부분이
작년 12월 부분에 어떤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왔다는 겁니다.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 부분에서 주가가 최근에 다시 반등한 것처럼 좀 보여지지만 이게 좀 크게 회복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주가의 어떤 상승 회복 부분을 실적을 좀 수반하는 구간에서 다시금 좀 자리를 잡아가는 셈인데 2분기, 3분기 기조효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유입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중국인 관광객의 이 입장, 여행의 어떤 이 자유 그리고 또는 입장객의 어떤 증가 부분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 관점에서 먼저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 의견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13,500원, 13,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신규정 매수 관점에서는 13,000원, 13,000원에서 14,500원, 13,000원에서 14,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GKL 이렇게 보유자 관점에서는 13,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3,000원에서 14,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카지노주에 좀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GKL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앞타바이오입니다. 앞타바이오는 2009년 설립돼서 2019년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산화 스트레스 조절 플랫폼, CAF 모듈레이션 플랫폼, 앞타머 약품 복합체 플랫폼의 세 가지 독창적인 기술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신약 후보물질 도출 연구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은 자체 연구 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단계별 기초 연구, 임상 연구 등은 외부 산학 연병 조직을 활용한 과학 자문위원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CAF 모듈레이션 플랫폼에 기반해서 코로나19 외 7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에 있고요. 세계 최초의 앞타머 약물 복합체 플랫폼에 기반해서 췌장암, 혈액암, 간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2억 2천만 원, 영업 손실 113억 원, 당기 순손실 1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34%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87%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173%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전기 대비 마일스톤의 감소로 매출액이 감소했고 경상 연구 개발비의 증가로 영업 손실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좀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유발 급성 신장 손상 치료제 미국 FDA 2 이상 임상시험의 계획 신청 투자 유의 사항입니다.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임상시험 그리고 품목 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한다. 전체 임상 이후에 시판 허가될 확률은 10% 미만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과정에서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자, 위험고지를 한 겁니다. 임상시험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중재 시술 받는 피험자에게 조영제 유발 급성 신장 손상의 APX 115 효과가 좀 있었는데 무작위 배정 그리고 이중 눈가림, 평행 다기관의 다국가 임상시험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임상 이상 시험이고요. 대상의 질환명은 조영제 유발 급성 신장 손상입니다. 신청일은 2022년도 5월 31일이었고 미국 식품의약국입니다. 임상시험 기간은 미국 그리고 한국 내 12개 병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험의 목적입니다. 심혈관 중재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아이수진 악시브 APX 115 이 파이프라인 명인데요. 조영제 유발 급성 신장 손상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의 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임상 시험의 방법은요. 전체 290명의 이 환자를 좀 대상으로 5일간 투약을 좀 해서 다국가,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유약대조의 어떤 방법으로
임상 시험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기대 효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임상에서 신손상에 대한 개선 효과 약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었고 조영제 유발 급성 신손상 동물 모델에서는 신장의 보호 효과를 확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심혈관 중재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조영제 유발 급성 신장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자,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려워요. 뭐냐면 이 조영제라는 이 약물이 있어요. 조영제라는 건 사실상 이 주입 이후에 CT를 통해서 몸의 어떤 이 암종이나 기타 어떤 질환들을 좀 나타내주는 어떤 이 치료 치료 효과는 아니고 임상 보조제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약물이 사실상 이 부작용으로 좀 작용됐던 부분들이 신장에 좀 급성 신장의 어떤 손상을 초래했던 어떤 이 부작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이에 대한 이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 2상을 미국 FDA에서 좀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체 290명의 환자를 좀 대상으로 해서 지금 IND 신청을 좀 끝냈기 때문에 5월 31일자 신청 허가가 좀 신청이 이루어지고 아직 허가가 난 것은 아니다라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앞타바이오가 조영제 유발 급성 신부전 치료제에 미국 임상 2상을 신청했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은 이 성공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임상 시험에 관련된 임상 2상의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서에 대해서는 임상 신청을 한 것입니다. 네. 물론 단기적 모멘텀으로는 좀 기대할 수 있었죠. 물론 1상에서의 지금 효과들은 좀 검증이 됐었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2상 임상에서 신손상에 대한 개선 효과 약물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조영제 유발 급성 신손상 동물 모델에서는 오히려 신장의 보호 효과를 확인한 바 있었다. 심혈관 중재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급성 신장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좀 기대되기 때문에 2상의 임상 시험을 좀 진행하겠다는 뜻인데, 물론 이게 100% 성공한다 안 한다라고 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시험이라는 것은 실패를 사실 우리가 좀 실패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그렇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어떤 보장보다 임상 2상에서의 어떤 유의적인 어떤 효능을 입증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그래도 일단 단기 모멘텀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이 췌장암 치료제 파이프라인 권리를 반환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1월 27일자 공시인데요. 지금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자 투자 판단관리 주요 경영사항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호프바이오사이언스의 APTA 1, 2 췌장암 권리의 앞타바이오의 반환,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프바이오사이언스가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서 2015년 12월에 기술 이전을 했던 앞타 1, 2에 대한 권리가 앞타바이오에 다시 반환된 겁니다. 2022년 1월 27일 한국 시간에 이 권리 반환을 통지했고요. 2022년도 1월 31일 앞타 1, 2 권리가 앞타바이오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호프바이오사이언스의 이 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규칙 사유로 인해서 이미 수령한 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 기술 이전을 2015년도에 좀 추진을 했는데 대상 회사인 미국의 이 호프바이오사이언스가 청산 절차에 좀 돌입이 된 거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앞타바이오가 이제 기존에 승계했던 어떤 기술 이전 부분이 다시 귀책 사유로 해서 좀 반환되는 조치인데, 일단은 이 앞타바이오 입장에서는 지금 앞타 1, 2 이 권리 반환 이후에 자체적인 어떤 임상 시험을 토대로 이 효능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좀 밝힌 바 있었는데, 이 약은 사실상 지금 이미 시판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조건부 시판 허가는 좀 되어 있는 희귀 의약품으로 좀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임상 용도든 일단은 그 희귀 질환 치료제로서 어떤 사용은 좀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효력은 좀 있었지만 네. 정식 시판은 아직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라이선스를 좀 반환받아서 이를 통해서 임상 시험을 극대화해서 다시금
시판 허가를 좀 진행하는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근데 이 기술 수출을 좀 이렇게 서두르다가 낭패를 본 바이오 기업들의 사례를 보고 K-바이오의 거품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더 유의해야겠다 이러한 점 조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상 이 바이오 종목에 좀 투자를 좀 단행을 하면서 이 주가의 어떤 상승 부분이 연구 개발의 어떤 성과 기대감보다 오히려 이 약물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너무나 이 묻지마 급등을 하는 사례가 좀 많았죠. 네네. 이 거품이 너무 많다라는 어떤 이야기들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던 어떤 실정이었고 2020년도 코로나19의 어떤 이 확산세가 좀 지속됐던 관점에서 이 코로나19의 치료제 모멘텀 그리고 백신 관련된 이슈를 부각했던 제약바이오사들이 지금은 거의 뭐 상승폭을 폭을 모두 반납한 지금 일봉의 어떤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어떤 관점보다는 사실상 연구개발이라는 이 부분을 너무 단순하게 좀 접근했다가 맞는 것이죠. 왜냐면은 당장 시판 허가가 되기까지의 이 험난한 과정들을 충분하게 좀 거쳐야 되는 어떤 이 중대한 어떤 사항들 전체적인 어떤 임상시험의 10%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묻지마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 기대감에 편승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투자 방법이 너무나 참 잘못된 것이고 지금 이 신약 파이프라인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것은 임상 실패를 좀 수반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많은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것보다 이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기대 효과, 임상 1상의 유의적 효과를 좀 가져왔다면 임상 2상의 기대적 관점, 임상 2상에서의 어떤 효과를 좀 가져왔다면 임상 3상과 시판 허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좀 가져가야 되는데 임상 1상 또는 전임상 단계에서부터 이게 마치 성공할 것처럼 그런 붐이 좀 조성되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시죠.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들에 대한 어떤 관련된 어떤 문구들을 소상하게 좀 많이 읽고 회사의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모델에 대해서도 한 번쯤 좀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약물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연구 개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타바이오 지금 차트 잠깐 보면요. 네. 지금 차트가 아이고, 네. 지금 오류가 좀 생겼는데 네,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지금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차트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지금 잠깐 지금 네. 나왔네요. 네, 지금 앞타바이오 차트 좀 보면 0.5% 지금 상승한 18,250원에 주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사실상 임상 2상의 이 신청 이슈는 사실상 모멘텀으로 좀 작용된 흐름은 아니죠. 지금 IND의 신청이라는 것은 우리 임상 2상 시험을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신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상 시험의 어떤 이 시험 기획서들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모멘텀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일봉상의 주가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부분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앞타바이오 사실상 이 전고 영역대 62,000원대에 비해서는 지금 회사의 어떤 주가적인 형성 부분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일봉의 어떤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성공률을 좀 보장을 한다고 봤을 때 시장의 어떤 회의적인 어떤 이슈들은 이 췌장암 치료제의 임상 성공이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다양한 파이프라인에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만 저는 이 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영제 유발 신부전 치료제 임상 2상의 어떤 시험 기획서 관련된 모멘텀은 한 차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즉 신청 이후에 승인 이후에 회사에 관련된 어떤 임상 모멘텀이 주요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네네. 지금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의 어떤 저점 영역대까지 좀 내려와는 있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15,000원, 15,000원에서 17,500원, 15,000원에서 17,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네네. 지금 미국의 임상 2상에 대한 IND 신청 이후에 저는 한 3개월 이내에 그래도 승인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승인과 더불어서 본격화된 임상 모멘텀까지
주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타바이오 매수하기 좋은 구간 15,000원에서 17,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임상 이상에 대한 모멘텀은 그래도 한 차례는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센트럴 인사이트입니다. 센트럴 인사이트는 1977년 설립돼서 1990년에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현금 입출금기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사업 부문은 금융 자동화 사업 부문과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의 사업 관계를 유지 중이며 종속 회사를 통해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외에 유지 보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새로운 디자인과 사양에 신규 ATM 모델의 개발 및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1억 원, 영업 손실 49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37.8%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11.8%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43.7%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거래 정지로 인한 영업 활동의 제한으로 실적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개선 기간 부여 결정을 좀 받았는데 일단 이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최근 히스토리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5월 4일 날 공시 웨이트 시간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5월 4일자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입니다. 센트럴 인사이트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안내인데 회사는 2020년도 이 감사 의견 거절에 따라서 상장 폐지 사유와 관련해서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4월 25일에 2023년도에 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했다는 겁니다. 즉 의견 거절에서 적정의 의견을 받은 겁니다. 이에 따라서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는 해소가 되었지만 회사는 횡령 배임의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주권 거래는 지속된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죠. 자, 이에 대해서 5월 4일 날 기타 시장 안내가 또 있었습니다. 회사는 센트럴 인사이트가 3건의 횡령 배임 공시를 함에 따라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2021년 4월 26일 날 결정한 바가 있었다. 회사는 감사보고서 제출로 인해서 감사 의견 거절을 공시했는데 이에 따라서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사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중단한 바 있었고 2022년도 5월 4일 감사 의견 거절에 의한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다시 재개한다는 겁니다. 좀 내용이 복잡한데 회사는 주권 감사 의견의 의견 거절로 네.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었고 횡령 배임 3건으로 인해서 추가 사유가 좀 발생된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서 2020년도 사업년도에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좀 수감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사유는 해소됐지만 횡령 배임에 관련된 이슈는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한은 바로 상장 유지 결정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네. 조심스럽지만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좀 드렸는데 바로 어제 공시였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센트럴 인사이트 유가증권 시장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그리고 개선 기간의 부여 안내입니다. 2022년도 6월 2일 한국거래소는 동사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의 심의를 위해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2023년도 6월 2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개선 기간 중에는 동사 발행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린다. 지금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1년 반 이상을 기다렸는데 또다시 여기서 1년을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된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어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사실상 회사가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 하나를 좀 해소를 했지만 추가적인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손상된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어떤 재정립과 이 피해 자금의 어떤 유출 부분을
확정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전 조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숙제를 좀 내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5월 방송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센트럴 인사이트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당하다라고 보실까요? 1년이라는 부분은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회사는 의견 거절을 좀 받았기 때문에 바로 거래가 좀 재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했지만 불과 센트럴 인사이트의 어떤 최근 행보를 보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어 왔고 아직도 사실상 이 내용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5월 31일자 공시를 좀 보면 회사는 이 재무구조 개선과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었고요. 네네.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최초 공시가 2022년도 5월 2일자 전체 24억 3천만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 발행가액이 사실상 주권 거래 정지로 인해서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기준으로 한 790원에 좀 발행이 된 겁니다. 발행 대상자는 지금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인 대운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회사의 이 대표이사회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 좀 됐는데 회사는 이로 인해서 책임 경영을 좀 더 가시화하겠다라는 어떤 전략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손상된 횡령배임의 어떤 사건 이슈를 다시금 좀 정리해야 되는 어떤 미션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즉 회사의 재무 상태는 부분적으로 이런 어떤 의견 거절에 따른 어떤 리스크는 해소가 됐지만 손상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고요. 전 임원들과 관련된 소송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최종적으로 좀 종식되었느냐. 자, 이 부분을 한 달 이내에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2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기업의 어떤 반기 검토 보고서까지 좀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중이 아닌가 좀 예상을 해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6월 시점이었기 때문에 내년 4월 초까지 만약에 개선 기간을 좀 부여했었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6월일까라는 1년간의 기간일까라고 좀 유추를 해석을 해보면 2023년도 6월에 반기 검토 보고서의 어떤 의견과 그때까지 충분한 회사의 어떤 노력들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5월 31일 날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납입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 24억 3천만 원이고요. 307만 5,953주의 신주가 좀 발행됨으로써 사실상 지배력을 좀 더 현재 최대 주주, 변경 후 최대 주주의 지배력이 조금 더 공고해진 것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개선 기간 1년의 부여는 반기 검토 보고서까지 확인하겠다라는 이제 의중으로 좀 파악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결해야 될 숙제가 좀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회사 측에서 좀 어떤 노력들이 주로 필요할까요? 우선은 회사의 어떤 감사 보고서 제출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는데 지금 최근 감사 보고서가 모두 2020년도와 2021년도 적정 의견을 좀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려가 됐던 감사의 리스크는 해소가 된 것이냐. 자, 해소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은 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이슈가 좀 남아있냐면 전 경영진과 관련된 횡령 배임 이슈가 좀 남아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가 좀 진행 중에 있고 회사의 어떤 경영권 분쟁 소송이 아직 이게 끝난 것인가라고 어떤 담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회사는 역량을 좀 집중해서 내부적인 어떤 이 지배 구조를 좀 강화하는 차원의 유상증자 결정까지 좀 했고 최근에 공시 이력들을 좀 보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체결 소식들도 좀 전해오면서 회사는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은 보여지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상화에 대한 노력은 좀 돋보이나 네네. 중대한 포인트는 횡령 배임에 대한 어떤 이슈 이로 인해 손상된 내부 통제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대한 부분이 경영권 분쟁의 어떤 종식 여부가 좀 관건이라고 좀 봐요. 추가적인 어떤 소송이 없다면 그리고 전 경영진으로 하여금 확정된 어떤 횡령 배임 요소를 모두 손실 반영 처리하거나 이에 따른 어떤 법적 조치가 모두 완료가 된 이후에 회사가 2023년도에도 감사 의견상의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상장 유지 결정의 가능성은
크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횡령 배임과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빠르게 해결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 기간을 부여받긴 해도 사실 우리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크실 텐데 대표님 그럼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세요. 네, 센트럴인사이트는 사실상 이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좀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번에도 사실상 이 구분응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회사가 감사 의견의 적정을 좀 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산을 넘은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큰 산을 넘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이 발생된 손실 부분이 다시금 발목을 잡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중보다는 회사가 현재 최대 주주로 하여금 지배력을 좀 더 공고히 해야 되는 어떤 이 미션이 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횡령 배임 이슈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회사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고 이 관련된 어떤 전 또는 현직의 어떤 관련된 어떤 임직원의 어떤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모두 손실 반영하거나 이 회수 조치를 통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좀 예상을 해보는데 재무적 관점이나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1년간의 개선 기간은 충분히 달콤한 상장 유지 결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센트럴 인사이트 일단 큰 산을 넘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회사의 지배력을 견고하게 다지는 모습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나 그리고 사업적인 관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까지 전망해 주셨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